안녕하십니까. 성질 급한 영어 강사 앵그리 잭입니다. 자, 11장. 11장은 호흡이 좀 깁니다. 아주 길고, 접속사 that 이야기. 이거는 아주 할 이야기가 참 많거든요. that이 용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that을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이 미로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해요. 10년을 공부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미로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쉬운 부분은 좀 빨리 나갈게요. 접속사 that 이야기. 접속사로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that이 상관인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 용법이 다양하니 꼭 정리를 해둬야 한다. 상관항, 즉 명사들도 이끌고 형사들도 이끌고 부사절도 이끈다 이 말입니다. 자, 명사절을 이끄는 접사. 자, 이거는 많이 한 거죠. 주어, 동사, 목적이니까 명사, 명사들, that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사. 근데 가주어, it. 진짜 주어, that절. 그것은 말되어진다. 그것이 뭐냐고? that이야. that이야가 말되어진다. that이야가 말되어진다. 그래서 it을 가짜 주어라고 that절을 진짜 주어로 합니다. 진주어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that절은 이 자리에 원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니까 이 that절은 명사절로 보는 게 맞겠죠. 이 it이 명사니까 이 자리에 원래 있어야 되는 건데 뒤로 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주어니까 명사로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명사절이고 이 that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자, 3번은 이것도 그는 말했다. 나에게 that이야를 말했다. 이게 간접 목적어, 미가 간접 목적어, that절이 직접 목적어, 사형식 문장. 미가 간접 목적어, that절이 직접 목적어니까 이것도 목적이니까 명사절이겠죠. 그는 말했다. 나에게 that이야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얘를 수동태로 고친다가 미가 주어로 갑니다. 나는 들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들었다 that이야를. 역시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가고 직접 목적어가 내려왔으니까 이것도 명사절이겠죠. 자, 명사절의 형태를 이렇게 한 번 더 정리해봤습니다. 형사절을 이끈 접속사, 즉 관계사다면 관계대명사 아니면 관계부사겠죠. 자, 이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 who를 대신한 거죠. 자, 제인을 사랑하는 남자, 남자는 남자인데 무슨 남자? 제인을 사랑하는 남자다. 명사 꾸미니까 형사들. that은 형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은 형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근데 이 that한테는 이름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 왜? 직독직해 하면 그는 이다, 남자다. 그 남자는 사랑한다, 제인을. 그 남자라고 했죠. 러브의 주어 역할을 했습니다. 주니까 품사가 명사겠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명사라는 이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한다. 특히 주격관계대명사겠죠. 주격관계대명사 who를 대신한 거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그는 이다 남자다. 남자는 남자인데 무슨 남자? 제인이 사랑하는 남자. 명사 꾸미니까 형사절. that은 형사절을 이끄는 접사. 근데 이 that한테는 형사절을 이끄는 접사라는 이름만은 부족합니다. 왜? 직독직해 하면 그는 이다 남자다. 그 남자를 제인은 사랑한다. that이 러브의 목적 역할을 했습니다. 목적이니까 명사. 그래서 이 that한테는 무슨 명사라는 이름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라는 거지. 특히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을 대신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자, 다음에 자, 나는 기억한다. 장소는 장소인데 무슨 장소? 내가 그를 만났던 장소. 명사 꾸미니까 형사절. that은 형사절을 이끈 접속사. 이 that한테는 형사절을 이끈 접속사라는 이름만으로 부족합니다. 왜? 직독직해 하면은 나는 기억한다. 장소를 그 장소에서 만났다. 동사 꾸미니까 부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관계부사라죠. 관계부사 where. 관계부사 장소 뒤에 where이죠. 관계부사 where를 대신한 that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관계부사 where 여기 적어놨습니다. 관계부사 where를 대신한 that이다 이 말입니다. 저 앞에도 적어놨을 거예요. 앞에는 안 적어놨나? 예, 앞에는 안 적어놨는데 조금 더 다음에는 조금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기억한다. 그날을 내가 그를 만났던 그날을 기억한다. 명사 꾸미니까 형사절. that은 형사절을 이끄는 접사. 이 that은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사라는 이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직독직해 하면은 나는 기억한다. 그날을 그때 만났다. 동사 꾸미니까 부사. 관계부사. 그래서 부사니까 얘한테 관계부사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자, 이 that은 관계부사 when을 대신한 that이죠. 이 when을 굳이 안 적어도 되는 게 날 앞에는 때 앞에는 when. 다음에 장소 앞에는 where. 이게 너무 뻔하니까 where이나 when 대신에 that을 적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에 나는 기억한다. 이유는 이유인데 무슨 이유? 내가 그를 만났던 이유. 명사 꾸미니까 이 that절이 형사절입니다. 명사를 꾸미니까 형사절. 그럼 이 that은 형사절을 이끈 접사. 근데 이 that한테는 형사절을 이끈 접사라는 이름만으로 부족하다. 왜? 직독직해 하면 나는 기억한다. 이유를 그 이유 때문에 만났다. 동사 꾸미니까 부사. 그래서 얘한테는 무슨 부사라는 이름을 줘야 된다. 그래서 관계부사 why를 대신한 거죠. 이유 뒤에는 why. 이게 너무 뻔하니까 이 that, 이게다 y를 굳이 적을 필요도 없이 that으로 바꿔 적은 거죠. 자,
자, 나는 기억한다 방식을, 내가 그를 만났던 방식을 기억한다. 명사 꾸미니까 형사, 형사절. 대선 형사절을 이끄는 접사. 근데 이대 탄재는 형사절을 이끄는 접사란 이름만으로는 부족하다. 왜? 직족직해 하면 나는 기억한다. 그 방식을, 그 방식대로 만났다. 동사 꾸미니까 부사. 부사. 그러니까 얘를 관계부사라 합니다. 관계부사 how를 대신한 거죠. 근데 실제로 이 how를 여기 실제로 적기보다 how는 특이하게도 how를 실제로 적지 않고 거의 항상 대수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아예 생략을 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게 좀 어려운 거죠. 자, 나는 안다. 그 사실을,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안다. 명사 꾸미니까 형사, 형사절. 대선 형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형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이렇게 했습니다. 대선 형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정의를 해봤어요. 대선 형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그런데 이 대시 형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특이하게도. 정말 특이한 거죠. 근데 또 시험에 나옵니다. 이 대시 왜 형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될 수 없냐면 아직 명사 뒤에 나왔으니까 이 대시 형사절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예외적으로 형사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대선 만약 형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 합시다. 그럼 형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면은 관계대명사 아니면 관계부사겠죠. 일단 관계대명사가 될 수 없어요. 왜?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주격관계대명사라면 주어가 없어야 되고 목적관계대명사라면 목적어가 없거나 이래야 되는 건데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요. 완전한 문장이 나왔네. 근데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있죠. 형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뒤에 즉 관계부사 where, when, why, how 되는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자, 앞에서 봤다시피 방식 이거 how 대신 쓴 거랬죠. 이게 완전한 문장. 다음에 이유 뒤에 y 대신에 쓴 말이죠. 완전한 문장.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건가 관계부사인가? 근데 이 대해서 또 관계부사로도 볼 수 없습니다. 왜? 관계부사 앞에는 장소가 나오거나 때가 나오거나 이유가 나오거나 방식이 나와야 됩니다. 위에 것처럼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관계부사 where 대신에 쓴 거랬죠. where 앞에는 관계부사 앞에는 장소가 나오거나 관계부사 앞에는 때가 나오거나 관계부사 앞에는 이유가 나오거나 관계부사 앞에는 방식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거 앞에 the fact라는 명사가 나왔죠. 이거는 방식이라도 볼 수 없고 뭐 이유라고 볼 수도 없고 정체불명의 명사지 않습니까? 정체불명의 명사죠.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된 건데? 이때는 뭐냐면은 the fact와 that를 동격 관계로 보는 거예요. 이 수식의 관계를 보는 게 아니고 the fact와 that의 관계를 that이 the fact를 꾸미는 이런 수식의 관계로 보는 게 아니고 the fact와 that를 동격으로 보는 거예요. 동격을. 그 사실, 즉 다시 말하자면 주어 둥글다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the fact가 명사니까 that절도 명사절 취급하는 겁니다. that절을 명사로 보는 게 문법상으로 맞다는 겁니다. 그렇죠. the fact하고 명사와 동격이 되니까 that절이 the fact 명사와 동격이니까 이것도 명사로 보는 거예요. 그럼 that절은 명사절로 보고 이 that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보는 거예요. 자, 어렵고 특이한 케이스였죠.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 that을 활용합니다. 특히 공무원 문제, 그 토익 시험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 갖다 갈로를 쳐요. 이 자리에 갈로를 쳐가지고 간접적으로 물어보고 동격을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거고 동격을 앞에 있는 명사와 동격이 되는 that를 앞에 있는 명사의 갈로를 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사실을 물어봅니다. 그렇지만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런 문장을 적고 이게 맞느냐 틀렸느냐 이렇게 잘 물어보겠죠. 참 잘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여기다 갈로를 친다면은 사실 뭐 좀 노련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또 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명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겁니다. 왜 여기에 나온 the fact 자리에 나오는 명사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냐 하면은 이 that절이 하나의 문장이죠. 하나의 사실이죠. 어떤 사실을 나타내는 것과 동격이 될 수 있는 명사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구는 둥글다. 우리가 하나의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얘와 동격을 지구가 둥글다는 책상, 지구가 둥글다는 의자, 지구가 둥글다는 사무실 말이 안 되죠. 여기는 이 that절과 동격이 되는 명사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 지구가 둥글다는 의견, 지구가 둥글다는 가설,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 지구가 둥글다는 발표, 지구가 둥글다는 제안, 이런 말이 나오겠죠. 방금 했는 이 명사의 공통점은 뭡니까? 뭔가 대절 어떤 사실과 동격을 이룰 만한 그런 느낌의 그 명사가 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명사가 온다는 거예요. 토익 시험에는 이 자리에 갈로, 공무원 시험에는 전체적으로 다 물어본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글로 쓰라는 정리한 걸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는 앞에 했던 말이지만 한 번 더 읽어볼 가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좀 어려운 개념이다. 일단 the fact라는 명사를 보고 대절이 형사절일 거라고 생각하실 때 명사 뒤에 나오니까 대절은 형사절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대절을 형사절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눈에 뜨인다. 자, 그 뭐냐면 형사절을 읽은 접속사에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있는데 일단 대은 관계대명사가 아니다. 왜?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거든. 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한눈에 알 수 있어요.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니까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나오는데 대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한다. 그렇다면 대시 관계부사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잘 나오거든. 나오므로. 역시 근데 관계부사도 아니다. 왜냐하면은 관계부사의 선행사에는 관계부사 앞에는 장소, 때, 이유, 방식에 해당되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the fact는 그게 해당되지 않죠. 그 네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the fact와 대절을 수식의 관계가 아닌 동격의 관계로 본다. 저 대절이 the fact라는 명사와 동격이니 대절을 명사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때 대절과 동격을 이룰 명사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이 the fact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방금 대절 안에 있는 어떤 문장과 동격을 이룰 수 있는 단어들을 생각해보자. 책상 뭐 이런 건 안 되겠죠. 사무실 이런 것도 안 되겠죠.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 지구 둥글다는 의견, 지구 둥글다는 발표, 지구 둥글다는 표시, 지구 둥글다는 징후 이런 명사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대절과 동격을 이룰 만하죠. 말이 되죠. 그래서 opinion, suggestion, indication, 지시 이런 말입니다. opinion, 의견, 제안, 지시, 이런 announcement, 발표 이런 것들이 답이 된 거예요. 토익 시험에서. 그럼 공무원 시험에도 전반적으로 같이 물어보겠죠. 문장을 가지고 분명히 물어봅니다. 자, 대신 자, 부사절을 이끄는 접사 대. 그러니까 상관한 게요. 명사절을 이끄는 접사로 쓰는 거 이야기했죠. 형사절을 이끄는 접사로 쓰는 거 이야기했죠. 자, 그리고 그중 또 어려운 동격은 대절은 명사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번엔 부사절을 이끄는 접사입니다. 쏘대구 문제, 쏘하고 대하고 붙일 수도 있어요. 이때는 쏘대 멈하기 위해서 뒤에 조동사가 이렇게 잘 나옵니다.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 부사 꾸미니까 부사절, 쏘대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다음에 인호도 대 멈하기 위해서요.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인호도 대 멈하기 위해서.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 부사 또는 동사를 꾸미니까 부사절, 인호도 대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다음에 쏘대 꾸면 아까 했죠. 그는 그렇게 영리하다는데 그렇게는 그렇게인데 무슨 그렇게? 시험에 통과할 정도로 그렇게 영리하다. 이 쏘가 부사거든요. 부사를 꾸미니까 이 대절은 부사절, 대선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앞에서 했던 이야기죠. 그래서 정주행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1장부터 착착 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얘를 의역해갖고 그는 시험에 통과할 정도로 그렇게 영리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의역을 해서 너무도 영리해서 시험에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의역을 해도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서치 대입 구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치는 특이하게도 형사라 했습니다. 형사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형사는 관사 앞에 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서치는 예외적으로 관사 앞에 올 수 있는 형사라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영리한 소년이다. 그렇게보다는 그런 해야죠. 그런 영리한 소년이다 이랬는데 대절은 누구를 꾸밉니까? 대절은 서치라는 형사를 꾸밉니다.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영리한 소년이다. 형용사를 꾸미니까 대절은 부사절, 대는 부사절을 이끈 접사. 역시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이때 대시 부사절을 이끈 접사를 쓸 땐 대뒤에 완전한 문장이 당연히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앞에서 이거 한번 다루었는데 여기에서 감정의 기복을 나타내는 형사 나왔다. 그는 기뻤다. 기뻤다. 이거는 순수한 거의 PP의 모양을 띄었지만 사실상 순수한 형사예요. 자, 그는 기뻤다. 감정의 기복을 나타내는 형사가 온다면 이 대절에서 이 대시 때문에로 해석되는 거예요. 때문에로. 그는 시험에 통과했기 때문에 기뻤다. 시험에 통과했기 때문에 기뻤다. 형사 이쪽을 꾸미니까 이 대절은 당연히 부사겠죠. 부사절. 대선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선을 마치 때문에인 것처럼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그러면은 해피라든지 행복한, 실망스러운, 기쁜 이렇게 해당되는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의 기복을 나타내는 형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때 대절을 부사절로 보고 대설 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한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 또 앞에서 우리가 한번 했던 이야기죠. 또 넘어갑니다.
이때 강조용, 어렵습니다. 이때 강조용법. 그리고 또, 이때 강조용법에 대해서, 이건 이때 강조용법은, 토익 시험에도 물론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문제에서는 너무 많이 나오죠. 너무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볼까요? 그러면은, 미리 어느 정도 결론을 말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때 강조용법에서 대선 관계사입니다. 관계사. 관계 대명사이거나 관계 부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때 강조, it 가주어 대디아 진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it 가주어 대디아 진주일 때 할 때 그 대시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때 강조용법일 때 대선 가주어 진주일 때 대하고 다른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설명을 잠깐 한번 해볼게요. 소년은 깼다. 창문을 어제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때 강조용법으로 만들어 볼게요. 더보이를 강조하겠습니다. 다름 아닌 그 소년이다. 창문을 어제 깬 것은 다름 아닌 그 소년이다. 이 말입니다. 명사 꾸미니까 형사, 형사절. 대선 형사절을 이끈 접속사. 인과동시에 브로커의 주어 역할을 하죠. 이게 주격관계 대명사입니다. 여기다 후를 적어도 되는 거예요. 주격관계 대명사. 주격관계 대명사. 그래서 이 주격관계 대명사니까 뒤에 주어가 빠지겠죠. 지금 주어가 빠졌다면. 이 주어를 여기나 또 강조를 한 거예요. 자, 어제 창문을 깬 것은 다름 아닌 그 소년이다. 이렇게 해석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강조용법에서 대선 관계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더 윈도를 강조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더 윈도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창문이다. 뭐가? 그 소년이 어제 깬 것은 다름 아닌 창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자, 이걸 문법적으로 해석하자면은 소년이 어제 깬 창문이다. 명사 꾸미니까 형사, 형사절. 이 대선 형사절을 이끈 접사. 인과 동시에 브로커의 목적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를 목적격 관계대명사라 부른다. 그래서 때 뒤에 당연히 목적 없겠죠. 브로커의 목적 없습니다. 이 대선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를 대신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which를 적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which를 적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강조용법에서 그 대선 관계사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yesterday를 강조하겠습니다. yesterday. 자, 소년은 깼다. 창문을 어제. 이 yesterday를 강조해요. 이 yesterday는 부사입니다. 부사. 부사죠. 때를 나타내는 부사죠. 그러니까 때를 나타내는 부사에 힌트를 줬습니다. 자, 그것은 다름 아닌 어제였다. 그 소년이 창문을 깬 것은 다름 아닌 어제였다. 어제였다. 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해서 뭐겠습니까? 관계부사 when이죠. 관계부사 when이죠. 때 뒤에 when, 장소 뒤에 where 이랬죠. 관계부사 when 대신에 쓴 겁니다. 관계부사 when 대신. 그러니까 관계부사고 저 위에 앞에는 관계 대명사였고 이렇죠. 자,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 강조 구문에서 대서의 품사는 무엇일까? 1번 예문의 대서는 주격관계 대명사고 후로 대신할 수 있고 2번 예문에서 대서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이다. 자, 윈도우가 있기 때문에 목적격 대명사 which로 대신할 수 있다. 3번 예문 대서는 관계부사 when의 대용이다. 때를 나타내는 부사 yesterday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때 강조용법에서 대서는 관계사 즉 형사절을 이끈 접수다. 형사절을 이끈 접수사지만 형사절을 이끈 접수사인 것처럼 해석 안 하고 대대하는 다름 아닌 뭐다 이렇게 수고처럼 이렇게 외워서 써먹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또 이렇게 해놨죠. 여기서 it은 뭐냐면 가짜 주어고 여기서 대절은 진짜 주어입니다. 자, 그것은 내 잘못이다. 그것이 뭐냐고 대디야. 네가 부상당한 것은 내 잘못이다 이 말입니다. it은 가져오고 대절은 진주니까 명사겠죠. 이 대절은 또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명사. 좀 어렵죠. 대시의 용법이 이리 많으니까 어렵고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리더라도 또 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고 공부를 하다가 한 번 더 읽어보고 또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시점이 돼서 조금 이해가 발전했을 때 영어가 늘었을 때 또 한 번 더 읽어보고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이러는 방식이 좀 더 나을 겁니다. 자, 어때 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는 한 번 더 이거 한번 할게요. 좀 이것은 이때 it은 가주어고 이때 대절이 진주어입니다. 해석상 그것은 내 잘못이다. 그것이 뭐냐면 대절을 받은 대디야. 자, 네가 부상당한 것은 다친 것은 내 잘못이야. it이 가주어 대디야는 진짜 주어. 주어니까 명사절 대선 명사절을 이끈 접속사. 자, 정확하게 몰라도 됩니다. 사실 아주 영어 잘하는 사람들도 이걸 헷갈려 하니까 뭐 이걸 갖다가 막 지독실히 정확하게 지독실히 공부할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석을 좀 더 존중하는 게 낫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대서용법이 다양해요. 그러면 이 대서용법을 정리를 하려면 기준점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점은 뭐냐면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어려운 걸 가지고 기준점을 가지겠습니다. 즉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특히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해서 고난도 문제로 찾아준다. 또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또 생략 가능해요.
접속사는 관계대명사, 특히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렇죠. 우리 관계대명사 정도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자 이 말입니다. 이번 수능 시험에서도 관계대명사 결국 답이 나왔어요. 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대명사도 접속사 일종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역시 접속사가 지금 접속사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접속사는 확실히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접속사 중에서도 관계사는 확실히 정리하자. 특히 목적의 관계대명사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자 이 말입니다. 어쨌든 목적의 관계대명사는 형사절을 이끈 접속사다. 이것을 정의를 해놨고 지금 공부를 해야 되겠죠. 다음에 생략된 목적격 관계대명사, 즉 목적의 관계대명사는 형사절을 이끈 접속사죠.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해납니다. 생략된 목적의 관계대명사를 찾아라. 자, 뭐 물론 답을 미리 해놨지만 자 여기서 목적 관계대명사가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더맨하고 I 사이에 더맨이 나왔는데 이게 마침표도 없이 쉼표도 없이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접속사가 생략될 확률이 많죠. 접속사가 생략될 확률이 많고 접속사 중에서도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생략되었을 확률이 많고 그리고 형용사절을 이끈 접속사 중에서도 지금 러브에 목적 없죠.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을 확률이 아니고 생략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목적격 관계대명사 사람이니까 아니면은 that으로 바꿔 적을 수 있죠. that이 생략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이 문장을 한번 봐봅시다. 여기도 이상하죠. 더맨이라는 명사가 나왔는데 여기 마침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쉼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쉼표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접속사가 나와야 돼요. 지금 문장과 문장 사이에는. 아니면 마침표가 나오거나 마침표가 없어요. 마침표가 없는데 뒤에 문장이 나왔어. 이상하다. 그럼 이 자리에 접속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 자리에는 마침표가 있거나 접속사가 있거나 그래야 됩니다. 쉼표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 분명히 접속사가 생략됐을 거라고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접속사 중에서도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생략됐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유추를 할 수 있어요. 왜? 앞에 있는 명사가 있으니까. 명사 뒤에 나왔으니까 이 절이 형사절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중에서도 뭘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있는데 뒤에 take care of, have taken care of 얘를 하나의 동사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얘의 목적어 뒤에 없다는 거지. 왜 목적이 없다는 거지. 얘를 하나의 동사로, 통째로 하나의 동사로 봐야 되는데 돌보다 목적어 뒤에 없다는 거지. 그러면 이 자리에 목적이 관계대명사 사람이니까 whom이겠죠. whom이나 that이 생략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이제 문장을 길게 갖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거는 토익 시험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간접적으로도 물어보고 직접적으로도 물어보고 공무원 시험에서도 너무 많이 나오고 누구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영어를 한다면 이거는 무슨 시험을 치르는지 상관없이 무조건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자, 여기서 문장이 길어요. 자, 앞에는 자, 앞에도 문장 좀 해석을 좀 안 한 게 좀 그렇네. 요거는 내가 돌봐왔던 남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해석부터 할게요. 그 뱅크 프레젠트는 그 은행장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디서 새 시스템에 대해서 은행이 수행할 내년에 넥스트는 부사예요. 부사. 내년에 없어도 되는 거예요. 부사입니다. 내년에 수행할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the new 시스템이라는 명사 뒤에 마침표도 없이 그리고 또 and가와 같은 접속사도 없이 and 아니라도 부사절 읽은 접속사든 뭐 형사절 읽은 접속사가 나와야 되겠죠. 접속사도 없이 또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는 접속사가 생략되었다고 일단 봐야 되는 겁니다. 특히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생략되었을 확률이 높은 겁니다. 왜? 명사 바로 뒤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형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면 관계대명사면 관계부사가 생략됐다는 이야기인데 일단 주격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거든요. 주격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으니까 목적의 관계대명사가 생략됐거나 관계부사가 생략됐다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뒤에 perform의 목적이 없습니다. next year는 목적어가 될 수 없어요. next year는 부사기 때문에 부사는 목적어가 될 수 없어요. 목적어가 되는 거는 명사입니다. next year 리블로 밑밥으로 깔아놓은 거죠. next year는 부사라서 목적어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perform의 목적이 없는 꼴이에요. 그 목적 없다는 이야기는 이 자리에 목적이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목적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next year는 부사로서 perform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정주행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주행을 한다면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주행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그렇게 하다 보면 수월해요. 비슷한 내용이 계속 나오거든요. 자, 다음에 이것도 또 한번 봅시다. 해석을 할게요. 프레젠트는 이야기하고 있다. 새 시스템에 대해서 그 은행이 캐리아웃이 앞에 퍼포먼 같은 거예요. 캐리아웃이 하나의 동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캐리아웃할, 수행할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거하고 같은 이야기죠.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캐리아웃이 갈라치는 문제가 많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는 명사가 나왔는데 또 뒤에 더뱅크 명사 나왔으니까 접속사가 생략됐겠죠. 특히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생략됐을 확률이 많죠. 명사 바로 뒤에 나왔으니까 이 절이 형사절일 확률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형사절인 것에서 관계대명사 아니면 관계부사입니다. 일단 주격관계대명사는 아니에요. 주격관계대명사는 생략 못 하거든. 주격관계대명사는 아니고 목적기 관계대명사냐 관계부사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지금 캐리아웃이 타동사입니다. 통째로 하나의 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얘의 목적은 지금 뒤에 없다는 겁니다. 수행하다. 목적은 뒤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목적기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진짜 어렵게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The new system 자리, 시스템 자리에 갈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명사가 나와야 될까요? 캐리아웃의 목적으로서 어울리는 명사가 저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럼 캐리아웃의 자리에 갈라쳤다. 이랍시다. 그럼 이게 어떤 동사가 나와야 됩니까? The new system을 목적으로 받아가 말되는 동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너무 좋은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고 앞으로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수능 시험에도 이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충분한 변별력을 가집니다. 충분한 변별력을 가지는 고난이도 문제입니다. 이 자리와 이 자리에 갈라친다면.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캐리아웃이라는 어휘도 물어보는 거죠. 캐리아웃이 더 시스템을 캐리아웃 자리에 만약에 갈로를 했다면은 캐리아웃이 더 시스템을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동사라는 어휘도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에 또 뭘 물어보냐면 더 시스템과 더 뱅크 사이에 생각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또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문법적 요소를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또 그에다가 전반적인 해석까지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문제. 그리고 변별력도 있으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 그래서 적극 더 도입을 해야 되고 적극 수행을 해야 될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는 시행을 해야 될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를 여지껏 드문드문 나왔지만 드문드문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고 간접적으로도 물어보고 문제가 나왔지만 좀 더 자주 냈으면 좋겠어요. 더. 그래갖고 우리가 목적의 관계대명사를 모르고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셰프는 소개했다. 그 요리사는 소개했다. 새 요리를, 퀴즈네가 요리란 뜻이에요. 새 요리를. 청중이 샘플이 동사로 맛보다 이런 말이에요. 시식하다. 샘플이 동사로는 맛보다 이 말이다. 맛볼 수 있는 새 제품을 소개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목적기 관계대명사 생략됐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샘플의 목적어 뒤였거든요. 그럼 그걸 또 처음부터 우리가 하던 식으로 다시 해볼게요. 중복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인과 뒤에 오디언스 청중이에요. 청중. 이 사이에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 왜? 명사가 겹쳤으니까. 접속사 중에서도 형사절을 읽은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 형사절을 읽은 접속사라면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 있는데 일단 주격 관계대명사는 아닙니다.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으니까.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냐 관계부사라고 볼 수 있는데 관계부사로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요리란 말이 때의 뜻, 장소의 뜻, 이유의 뜻, 방식의 뜻이 될 수 없거든. 관계부사는 때, 장소, 이유, 방식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됐다는 걸 사실상 확신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마침 샘플에 목적 없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또 다양한 의무를 가지고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독해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자, 해석부터 먼저 할게요. 그는 소년이다. 내가 파티에 초대한 소년이다. 파티에 초대한 소년이다. 명사 꾸미니까 형사절. 자, whom이나 that가 형사절을 읽은 접사. 인과동시 인바이트의 목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 관계대명사다 이 말입니다. 역시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대로 하자면은 the boy와 I 사이에는 접속사가 생략되어서 있을 것이다. 왜? 명사 이렇게 겹쳤으니까. 그리고 접수사인데 형사절을 읽은 접수사가 생략되었을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형사절을 읽은 접수사 중에서도 목적의 관계대명사, 즉 주격의 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으니까 목적의 관계대명사이거나 관계부사일 것이다. 근데 관계부사는 어렵겠다. 왜? 선행사가
사람이 나왔어요. 관계부사는 장소 뒤에 나오거나 때 뒤에 나오거나 이유 뒤에 나오거나 방식 뒤에 나오거나 그래서 얘가 반박의 이 자리에는 더보이하고 아사히는 목적이 관계대명사가 생겼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한눈에 못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늘었다면 한눈에 봐야 되는 겁니다. 마침 인바이트 목적 없는 거예요. 투더 파티는 부사고예요. 목적 당연히 될 수 없죠. 인바이트 목적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거다. 이 문제도 어렵겠죠. 인바이트 자리에 갈로를 칩니다. 그러면은 인바이트는 뭐냐면은 인바이트 갈로를 치면은 이 동사는 더보이를 목적으로 받아서 말되는 동사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to하고도 어울려야 돼요. 전사 to는 인바이트 결정했습니다. invite A to B 되는 거예요. invite A to B. 이 to는 인바이트 결정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전사 to하고도 또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invite A to B 바로 넣어. 이때 만약 인바이트에 갈로를 쳤다. 고난도 문제, 너무도 많은 것을 물어보는 좋은 문제, 아주 우수한 문제, 이런 문제가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파티에 초대한 소년이면 내가 파티에 초대한 소년, 했던 소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to에다 갈로를 치면은 누구를 봐야 to인 줄 압니까? invite를 보고 하는 거죠. invite A to B 이렇게 되는 거죠. invite A to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만만찮은 문제가 되겠죠. 이런 문제 자주 나와왔고 근데 더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계속합니다. 호흡이 조금 깁니다. 호흡이 조금 긴데 잘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해석부터 문제 해볼게요. 좀 쉽게. 모든 직원은 결론부터 내리고 다시 설명하시다. 모든 직원들은 should be compensated. 보상받아야 된다. 어디에 대해서 이 for는 compensated 결정인 거예요. 그래서 be compensated for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어디에 대해서 보상받아야 된다. 어디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그들이 쓴 시간에 대해서 뭐 하느라고 생산하느라고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느라고 쓴 시간 이렇게 자 이런 문장을 이불로 어렵게 이렇게 했습니다. 애매하게 어렵게 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때 우리는 일단 time하고 day 사이에 접수사가 들어갔다는 거는 충분히 유추를 할 수 있겠죠. 접수사가 들어가. 이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목적에 관계대명사인지 아니면 관계부사 when인지 바로 알 수는 없어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할게요. 자, 다시 이제 차분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이 자리에는 접속사가 생략되어질 것이다. 특히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수사가 생략되어졌을 것이다.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수사 중에서도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거나 관계부사가 생략되어졌을 것이다. 주격관계대명사는 안 된다 했죠. 주격관계대명사 생략 못하니까. 그렇다면은 일단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는 것도 가능성이 있고 또 관계부사도 가능성이 있어요. 왜? 때 뒤에 when 생략할 수 있거든요. 관계부사 when이 생략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나 아니면 관계부사 when이 생략됐냐 저도 이것만 봐갖고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뒤에를 보는 거예요. 스펜트의 목적어가 없네. 프로듀싱 목적어 있잖아. 아닙니다. 얘는 목적어 될 수 없어요. spend A ing 원래는 spend A in ing였습니다. in이 사실상 생략된 거예요. spend A ing 해갖고 A를 ing 하는데 쓰다 이런 걸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상 프로듀싱은 부사예요. 부사. spend in ing였거든요. 사실 부사구였어요. spend A ing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 프로듀싱이 spend의 목적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이게 목적어 될 수 없다. 부사구다. 그럼 spend의 목적어는 time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결국 뒤에 문장에서 spend의 목적 없는 꼴이죠. 그럼 이 자리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죠. which나 that이 생략된 겁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너무 어려운 문제다. 근데 여기서 정말 만약에 그 악마 같은 문제를 내고 싶다. 킬러 문제를 내고 싶다. 공무원 시험에서도 변별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상한 문제가 좀 나오기도 살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능 문제에서도 너무 지나친 억측스러운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변명을 변별력을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진짜 변별력을 신사적으로 변별력이 있는 문제를 내고 싶다면 이 문제를 내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나왔고 앞으로 나는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 봅시다. 타임 자리에 갈로 치는 경우. 무슨 명사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스펜트의 목적으로 어울리는 명사가 나와야 되겠죠. 이해갑니까? 스펜트 자리에 갈로 친 경우 어떤 동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타임을 목적으로 받아가 말이 되는 동사가 와야 되겠죠. 다음에 또 동시에 spend A ing를 충족시켜야 되겠죠. spend A ing가 외워야 됩니다. 이걸 또 충족시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스펜트 자리에 가로를 친다면 얼마나 좋은 문제입니까? 일단 전반적인 해석도 물어봤어요. 타인과 대의 사이에 목적이 관계되면서 생각됐다는 문법적인 요소도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스펜드 A, ING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완벽한 문제지, 이거는. 정말 칭찬하고 싶은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꼭 어려운 문제를 내고 싶다면 이런 문제를 적극 도입을 해야 된다. 적극 도입은 이미 했어요. 이미 나왔으니까 적극 더 자주 시행을 해야 된다. 이래 됩니다. 자, 이렇게 밑에 설명했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더 프로듀싱은 부사구로서 스펜트의 목적어가 될 수 없다. 프로듀싱은 그래서 이걸 외워야 스펜트 A, ING라고 외워야 되고 아니면은 또 스펜드 A in ING였어요, 원래. 전치사 in이 들어갔고, 얘는 동명사였어요. 근데 얘가 생략돼갖고, 정체불명의 뭔가가 되는데, 하여튼 부사 취급하는 거예요. 수거처럼 외워야 돼. 스펜드 A, ING.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호흡이 좀 깁니다. 그만큼, 목적의 관계대명사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목적의 관계대명사는 좀 더 파야 돼요. 특히 목적의 관계대명사를 공부하면서 독해 공부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는 브링업이 이 따위를 제기하다. 제기하다. 이래 합시다. 지금 내가 브링업 한 거예요. 브링업 했다. 이만. 너는 막 현재 완료 넣었어요. 막 제기를 했다. brought up 했다. 제기를 했다. have brought up. 너는 제기했다. 주제를 내가 다루기를 원하는 주제를 제기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정말 이 절이 형사절이 돼갖고 서브젝트를 꾸며야 됩니다. 내가 정말 다루기를 바라는 주제를 마침 네가 딱 정했다. 내가 그 이야기 하고 싶었는데 이런 말이에요. 딱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딱 그래 해주네. 고맙고로 좋고로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일단 서브젝트와 I 사이는 접속사가 생략되었을 것이다. 확률상 형용사절을 읽은 접속사가 생략될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그럼 형용사절을 읽은 접속사 중에서도 관계 대명사냐 관계 부사냐 이렇게 우리가 목적의 관계 대명사이거나 아니면 관계 부사일 거라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 문장이 완전하네.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문장이 완전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뒤에 문장 따져보겠습니다. I는 주어, want는 동사, 목적어 to handle이에요. 목적어 to handle. 이 투분사가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투분사의 무슨 용법입니까? 명사적 용법이 되는 거죠. 투분사의 명사적 용법.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이 되는데 그럼 문장이 완전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뒤에 빠졌다는 거죠. 이 핸들이 타동사거든. 그러면 타동사면 투분사 썼다 할지라도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이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어가 빠졌다는 거지. 이 투부정사의 목적어 바로 더 서브젝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목적의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는 거죠. 이것도 너무 좋은 문제. 더 서브젝트 자리에 갈로 쳤다 합시다. 그럼 뭘 물어보는 겁니까? 전반적인 해석. 더 서브젝트와 I 사이에 생략되는 목적의 관계대명사. 또 뭘 물어보는 건가? 더 서브젝트가 핸들의 목적어라는 거. 투 부동사의 목적어라는 걸 물어본 거예요. 그럼 더 서브젝트 자리에 갈로 치면은 투 핸들의 목적으로서 어울리는 명사가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고급스러운 신사적인 문제입니까? 그러면서도 고난이도의 문제이겠습니까? 여기다 갈로 치는 거, 너무 좋아요. 핸들에다 갈로 치는 것도 좋죠. 그럼 여기는 어떤 동사 나와야 됩니까? 투 부동사인데, 투 뒤에 동사가 나오죠. 어떤 투 동사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더 서브젝트를 목적으로서 받아서 말이 되어지는 투분사의 동사가 여기 다리에 나와야 되겠죠. 너무 좋은 문제. 그러면 또 너무 좋은 문제. 그럼 여기다가 더 서브젝트나 핸들에 갈로 치면 몇 가지를 물어보는 겁니까? 전반적인 해석. 그다음 더 서브젝트와 I 사이에 목적의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졌다는 문법적 사실. 그다음에 문법적 사실을 하고 거기다가 동시에 이 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이다. 원트의 목적어가 투 부정사고 이 투 부정사의 목적어도 나와야 된다. 핸들이 타동사니까. 그 문법 사항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몇 가지를 도대체 한 문제에 물어보는 겁니까? 독해 능력과 동시에. 그래서 독해 능력, 어휘 능력, 문법 능력 다 물어보는 너무도 훌륭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목적의 관계대명사는 중요합니다. 목적의 관계대명사를 생략되어진 목적의 관계대명사를 완전히 이해하지 않고는 영어 문법을 완전히 정리할 수는 없다. 제대로 정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중고급 과정을 생각하고 있는 수강생이라면은 목적의 관계대명사 정도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겠죠. 자, 지구온난화, 글로벌 워밍, 지구온난화 해석부터 하겠습니다. 답부터 미리 가르쳐주고 지구온난화는 이슈이다, 문제이다.
문제이다. 뒤에 목적이 생각되겠죠. 우리가 be concerned about을 하나의 동사로 봐야 돼. be concerned about을 하나의 동사로 봐야 돼요.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이슈이다. 어른 부사에 없어도 돼. 우리 모두 우려하고 있는 이슈이다. 이렇게 해석된 겁니다. 자, 그럼 역시 이슈와 위 사이는 접속사가 생각되겠죠. 특히 형사절일 근접사. 형사절일 근접사 중에서도 목적의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가 생각되겠죠. 목적의 관계대명사일 확률이 많습니다. 이 단어의 성격으로 봐서는 관계부사 where, when, why, how가 들어가기 힘든 단어죠. 선행사죠. 그래서 마침 뒤에 be concerned about의 목적이 없습니다. 이걸 하나의 단어라, 하나의 동사라고 생각해야 돼요. 걱정하다, 우려하다. 그러면 하나의 동사로 생각하시면 전치사 about만 보세요. 그럼 전치사 about의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목적은 지금 없죠. 그러니까 이슈와 위 사이는 목적의 관계대명사가 생각되어졌다. 목적의 관계대명사가 생각됐다. 이 말이다. 이것도 the issue 자리에 가로를 쳤다. be concerned about의 목적이 될 만한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다음에 be concerned about 이 자리에 가로를 칠 수도 있겠죠. 너무 좋죠. 위 자리에 이렇게 가로를 치는 경우도 있어요. 위 자리에 가로를 쳐서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토익 시험에서는 이 위 자리가 또 가로를 치기도 해요. 자, 다음에 또 호흡이 좀 깁니다. 모든 고객들은 요청되어 있다. be requested to 기억납니까? 우리 be requested to, be required to, be asked to 이거 기억납니까? 오형식의 수동태 기억 안 나도 됩니다. 자, be asked to 그냥 외워도 돼 상관없죠. to 이하도록 요구되어진다. to 이하도록 요구되어진다. 이런 거는 뭐 예를 하면 너무 좋겠지만 예를 못 해도 된다 이 말이다. 목적의 관계대명사보다는 덜 중요합니다. 목적의 관계대명사가 제일 중요하고. 자, 요청되어졌다. 이불로 문법적인 요소를 넣은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요청되어졌다. 업데이트 시키도록 패스워드 비밀번호를 여기에 마침표도 없는데 또 주어 동사 나왔어요.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생략됐습니까? 접수가 생략되겠죠. 형사들은 접수가 생략됐겠죠. 그런데 형사들은 접수 중에서도 목적이 관계대명사하면 관계부사일 건데 관계부사이기는 힘들어요. 관계부사라면 이 자리에 때, 장소, 시간, 이유 이런데 뭐 해당되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패스워드는 그런 단어가 아니겠죠. 마침 유주의 목적 없죠. 목적 없으니까 목적의 관계대명사가 이 자리에 생략됐다 이 말입니다. 요것도 유주의 자리에 갈로, 패스워드 자리에 갈로, 데이 자리에 갈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다음에 여기서 물론 리퀘스티드 자리에 갈로 이렇게 자 또 넘어갑니다. 자, 호흡이 좀 깁니다. 자, 또 이거 한번 해석부터 먼저 할게요. 답부터 가르쳐주고 이 자리에 목적의 관계대명사 생략됐습니다. 목적의 관계대명사가 생략됐습니다. 모든 비밀번호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비밀번호, 이게 목적 관계대명사는 얘가 이제 동사예요. 예. 업데이트 되어져야 된다. 가능한 빨리. 보안 목적으로, security purpose, 보안 목적을 위해서, 가능한 빨리 업데이트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자, 일단 주어 뒤에 바로 목적이 관계되면 형사절이 나온 거예요. 주어 뒤에 바로 형사절이 나온 거예요. 주어를 썼고 우리는 동사를 기대를 했는데 동사가 안 나와서 또 명사가 나왔어요. 그럼 이 자리에 뭡니까? 접속사가 생략되어졌을 것이다. 특히 형사절을 읽은 접속사가 생략되어질 확률이 높다. 형사절을 읽은 접속사 중에서도 목적이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인데 관계부사는 확률이 좀 떨어지겠죠. 이 명사의 성격상. 그리고 마침 유징의 목적 없는 거예요. 유징의 목적 없죠. 유징의 목적어 진행형 유징의 목적어가 the world가 되겠죠. 패스워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이의 목적이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고 볼 수 있고 이 문장의 전체 문장의 동사는 should be updated 이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징 자리에 갈로 친다면은 갈로 한다면 좋은 문제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든지 이것도 해석부터 하겠습니다. 디렉트 향하게 해라. 모든 질문을 네가 가진 모든 질문을 향하게 해라. 누구에게? 닥터 박에게. 질문 있으면 닥터 박한테 해라. 질문 있으면요. 내한테 자꾸 묻지 마세요. 나는 잘 모르는데 닥터 박한테 좀 가세요. 모든 질문 그 사람한테 가세요.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플리즈 미안하지만 이 말입니다. 디렉트 향하게 하세요. 모든 질문을. 또 명사 뒤에 또 명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목적이 생략된 거죠. have의 목적 없죠. have의 목적어가 더 퀘천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질문을 향하게라. 누구에게? 닥터 박에게 향하게라. 이것도 참 좋은 문제입니다. 퀘천이라든지 디렉트 자리에 갈로칠 수 있어요. 이 투는 누가 결정했겠습니까? 저 멀리는 디렉터가 결정해서 디렉터 A to B 이렇게 된 겁니다. 네가 가진 질문을 이 사람에게 향하게라. 얘는 그냥 부사구가 되겠죠. 부사구가 돼서 have의 목적어가 될 수 없어요. 즉 have의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목적의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죠. have의 목적어는 더 퀘천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를 적절히 배치하고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죠. 자, 이것도 디렉트 A to B도 물어보고 목적 생략된 목적 관계 대명사도 물어보고 너무너무 좋은 문제입니다. 자, 또 넘어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너무 어려운 주제를 우리가 좀 다루려고 합니다. 목적 관계 대명사 중에서도 전치사 더하기 관계 대명사가 나온 케이스, 이런 경우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근데 어려워할 거 없어요. 전사 더하기 관계 대명사 나오면은 그냥 직독직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직독직해 해보겠습니다. 탐은 이다, 그 사람이다. 인차지가 형사구로서 전사 더하기 명사 형사구로 써줘. 이렇게 덮어서는 꾸며주면 되는 겁니다. 담당하고 있는 사람, 즉 책임자, 통째로 책임자 이라고 하면 됩니다. 인차지, 담당 중인,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담당자이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전사 더하기 관계 대명사 나오세요. 그럼 직독직해 그 사람에게, 즉 탐에게, the person에게, whom the person을 받습니다. 그 사람에게 모든 질문이 향해져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음 여기서 이걸 형사절로 통째로 가면 to 이렇게 뒤로에서 바로 꺾어 올리겠습니다. 모든 질문이 향해져야 할 담당자이다.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직독직해 탐은 이다, 남자다, 사람이다, 담당자이다. 그 사람에게 모든 질문이 향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 더하기 관계 대명사 나올 때는 직독직해를 그냥 하자.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또 전사 더하기 관계 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관계 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전치사 더하기 관계 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느냐? 전사 더하기 명사는 뭡니까? 전사 더하기 명사는 형사구나 부사구가 된다 했죠. 여기서는 부사구입니다. 얘를 부사구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전사 더하기 명사니까. 관계대명사도 명사는 명사니까 전사 더하기 명사는 부사라. 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부사니까 얘가 부사니까 뒤에 부사가 하나 빠지더라도 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사구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뭐 또 아니면은 그냥 외워도 돼요. 전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 이래도 됩니다. 이걸 다각도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는 직독직해 해도 되고 투흠 이하를 형사절 취급하여 이렇게 꺾어 올려도 아까 이렇게 질문이 향해져야 할 책임자다.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자, 이때 whom을 생략하거나 whom 뒤에 대시 들어갈 경우 to를 반드시 문장 뒤로 꺼내야 된다. 자, 이 말이 여기서 어려워지는 거죠. 자, 여기서 목적의 행위를 생략 가능하니까 생략할 수 있냐? 만약에 생략한다면 to를 뒤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to를 놔두면 안 돼. whom을 생략하면 뒤로 보내야 돼. 그러니까 whom 대신에 that을 썼다. that을 쓰더라도 뒤로 보내야 돼요. 자, 그럼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략을 했어요. 자, 탐은 담당자다. 목적에 의해서 생략했죠. 생략했다면 to를 뒤로 보낸 거예요. 그럼 be directed to 이렇게 되는 거예요. be directed where는 가치가 있습니다. be directed to 어디로 향해져야 된다. 그럼 목적이 관계되면서 생략됐으니까 당연히 목적어가 빠졌죠. 전사 to의 목적어가 빠진 거예요. 전사 to의 목적어가 빠진 거예요. 당연히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 거죠. 당연히 불완전. 자, 여기서 여기는 목적 관계되면서 생략됐습니다. 자, 모든 질문이 향해져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명사 꾸미니까 형사절. 여기는 형사절을 이끈 접사. 인가동시에 be directed to를 하나의 동사로 봐도 되고 아니면 전사 to의 목적어 얘가 빠졌죠. 이게 목적의 관계대명사적이 생략된 거예요. 자, 다음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은 책임자이다. 그럼 직독직해 그 사람에게 모든 질문이 향해져야 된다. 이게 영표. to가 전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나올 때는 직독직해라 했죠. 이게 영표. 맞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앞에 했던 말 한 번 더 한 겁니다. 그런데 자, 지금 정리를 한 번 더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to를 뒤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to를 뒤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to를 뒤로 보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whom은 목적의 관계대명사가 더 눈에 확 보이죠. 목적의 관계대명사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be directed to의 목적어가 지금 없잖아. to를 뒤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to를 뒤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보내도 되고 여기다 써도 되는 겁니다. to를 뒤로 보내도 되고 여기 써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적의 관계대명사니까 whom이 목적의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be directed to 아니면 전사 to의 목적어가 빠진 거예요. 또 내려갑니다. 자, 여기는 또 생략했다. 목적에서 whom 또는 that을 생략했습니다. 생략을 했으면 요소는 보내도 되고 있어도 되고 가지고 반드시 보내야 되는 거라. 그래 영표. 자, 다음에 또 whom 대신에 that을 적었어요. that을 적었으면 이 to를 있어도 되고 보내도 되고 가지고 반드시 뒤로 보내야 되는 거라. 자, 보냈습니다. 영표. 자, 그러면 가입표가 뭐냐?
아니, whom 대신에 that으로 바꿨는데 to를 놔뒀어. 그럼 가입표 확실하게 틀린 거죠. 공무원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자, 다음에 요거는 또 뭔가? 요거는 뭔가? 목적기 관계대명사 whom을 생략했어요. 생략했으면 반드시 to를 뒤로 보내야 됩니다. 생략해놓고 놔두면 안 돼. 이때 이 to는 있어도 되고 뒤로 가도 되고 가이고 반드시 뒤로 가야 돼. 반드시 뒤로 가야 돼. 뒤로 안 갔으니까 가입표. 자, 또 비슷한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대기 오염은 바로 해석부터 하고 답부터 말하겠습니다. 대기 오염은 이슈이다. 우리가 인식해야 할 이슈이다. 자, 얘를 형사절로서 그냥 이슈를 꾸며도 됩니다. 그렇지만 직독직해하는 게 더 편안할 수가 있어요. 전치사다의 관계대명사 나올 때는 직독직해하다. 대기 오염은 이다, 이슈이다. 그 이슈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전치사다의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일이 나옵니다.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요. 자, 전치사다의 관계대명사. 이 문제도 참 공무원 문제에서나 토익 시험에서도 잘 나오지만 공무원 문제에서 나온다면은 난이도 있고 좋은 문제가 되겠죠. 이 오브 자리에 갈로를 친다. 야, 이거 대단한 문제입니다. 이 오브를 누가 결정했을까요? aware이 결정했습니다. be aware of 이렇게 외워야 된다. 토익 시험에는 be aware of가 너무 많이 나오죠. 잘 나옵니다. 자, 다음에 aware 자리에 갈로 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over하고 어울리는 게 나와야 되거든. be aware of. 이 aware 자리에 갈로 친다면은 관계대명사도 물어보고 be aware of라는 이 수어도 물어보고 표현도 물어보고 해석도 물어보는 너무너무 좋은 문제가 되겠죠. 자, 일단 직독직해하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대기 오염은 이슈이다. 그 이슈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 오브를 또 뒤로 보내도 상관없어요. 뒤로 보내보자. 근데 만약에 생략했을 경우 생략을 한다면 또 반드시 보내야 돼요. 자, 목적의 관계대명사 생략했습니다. 생략했으면 오브를 반드시 뒤에 보내야 된다. 그럼 be aware of 일이 딱 되는 겁니다. be aware of 이거는 be aware of 이건 하나의 동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뒤에 목적 없죠? 목적 없으니까 여기 목적의 관계대명사가 있는 거죠. 목적의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죠. 이때 be aware of에 갈로 친다든지 위자리에 갈로 친다든지 이래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목적의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겁니다. 목적의 관계대명사. 형사절리 건처부사가 일단 생략됐겠죠. 그중에서 목적의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겁니다. be aware of의 목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 전사다의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지만 전사다의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지만 그냥 관계대명사 일단 생략이 됐죠. 그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된다. 목적어가 빠져야 돼. 목적어가 빠졌죠. 목적어가 빠진 걸 보고 이 사이에 목적 관계대명사 생략된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좀 더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오버가 앞에 올 수 있죠. 그럼 직독직해 이슈이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 전사다의 관계대명사 뒤에 완전한 문장 이 말입니다. 이때 이 오버를 뒤로 보낼 수도 있어요. 여기 놔둬도 되고 뒤로 보내도 되고.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문장입니다. 이 which는 당연히 목적의 관계대명사죠. 목적에서 왜? 지금 be aware of의 목적 없잖아. 여기 목적 없고 목적어 그 목적어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목적어 빠지는 게 맞죠. 그래서 이 which가 목적 관계대명사가 맞는 겁니다. 이리 해도 되고. 자, 오버는 뒤로 가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됩니다. 이 경우는 자, 이 which가 있는 경우. 근데 이 which를 생략했다. 생략했으면 반드시 오버를 뒤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내야 목적 없네? 목적 없으니까 이 자리에 목적의 관계대명사가 생략됐구나. 그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갑니까? 생략을 했으면 오버를 반드시 보내야 돼. 그래야 be aware of 불완전한 문장이 되죠. 그러니까 목적 없으니까 이 자리에 목적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which 대신에 that으로 바꿔줬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전사를 뒤로 보내야 됩니다. 전사 더하기 that은 없다는 겁니다.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버를 뒤로 보냈어요. 이때는 반드시 뒤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시 목적의 관계대명사입니다. be aware of의 목적 없죠. 자, 다음에 그래서 자, 요거는 왜 틀린가? 아까 말을 했죠. 오브를 which 대신에 that을 썼으면은 요 전사는 반드시 뒤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보냈죠. 그러니까 틀린 표현. 공무원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자,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의 관계대명사 that을 또는 which를 생략을 했어요. which라고 봐야지. 요 오버 있으니까 which를 생략했어요. 생략을 했으면은 오버를 반드시 뒤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안 보냈죠. 그래서 틀린 문장이다. 이 말입니다. 자, 또 갑니다. 똑같은 거 문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제기했다 이슈를 그것에 대해서 자, 전사다의 관계대명사라면 직독직해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기를 바란다. 자, 조금 더 어려운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를 이야기를 하기를 바란다. 여기에서 자, 전사다의 관계대명사니까 일단 이걸 형사절로 봐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바라는
이슈. 이리 해도 되겠죠. 다음은 제기했다. 브로트업 했죠. 제기를 했다. 제기했다. 문제다를 꺼내다. 제기하다. 이슈를 제기했다. 우리가 정말로 이야기를 하기를 바랬던 이슈를 제기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전사다기 관계대명사 할 때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직도직기 해볼게요. 다음은 제기했다. 이슈를.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원했다.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전사다기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 왜냐면 토이 자동사거든. 자동사니까 이걸 완전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which를 생략한다면은 반드시 about을 뒤로 꺼내야 됩니다. 자, which를 생략했습니다. 목적어가 생략하니까 about이 뒤로 왔어요. talk about의 목적어가 지금 빠졌죠. 목적어가 빠진 걸 보고 이 자리에 목적이 관계되면서 which가 생략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which나 that이 생략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talk about. 이번에는 전사 about이 목적어 없잖아요. 전사 about이 목적어 없잖아요. 아니면 talk about 하나하나 동사로 봐도 되고 목적어 없죠. 전사 about의 목적어 일단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about을 만약 which를 생략하면 반드시 about을 뒤로 꺼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정리를 한번 해갖고 하죠. 자, 자, 전사다의 관계는 직독직해. 그는 제기했다. 이슈를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이야기하기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톡이 자동사이기 때문에 일단 완전한 문장입니다. 전사다의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 이때 이 about은 여기 놔도 되고 뒤로 보내줍니다. 뒤로 보냈습니다. 뒤로 보내니까 그 순간 이 문장은 불완전해지는 거예요. about의 목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목적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전사다기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고. 근데 따지자면 이 about은 뒤로 보내는 게 더 나아요. 왜냐면 이 about이 톡하고 어울리거든. 따지자면 톡하고 어울리고 talk about 이렇게 붙여놓는 게 좋아요. 이것도 맞는 말이고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 말이 더 일반적이라는 거죠. talk about 붙이는 게 더 좋아. 그럼 이 which 목적 관계대명사 되겠죠. 뒤에 목적어 빠졌죠. 자, 여기서 근데 이 which를 생략했다면은 about은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which가 있다면은 이렇게 about을 뒤로 보내도 되고 about which 해도 되지만 which를 생략했다면 반드시 뒤로 보낸다 이 말입니다. 또 which 대신에 that을 썼다 할지라도 about은 반드시 뒤로 보낸다. 근데 이거는 틀렸다는 거지. which 대신에 that을 썼으면 about은 반드시 뒤로 보내야 되거든. 안 보냈으니까 가입표 공무원 시험이 많이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which를 생략했으면 반드시 about은 뒤로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표 이 말입니다. 자, 다음에 또 하나 더 한번 봐봅시다. 자, 이게 목적의 관계대명사 어디 여기 생략됐다. 왜냐면은 allow A to 부정사 우리가 to야를 공유하기 해석부터 먼저 하게 어젠다는 회의 일정표 같은 겁니다. 어젠다는 리스트 한다. 문제들을 쭉 주제들을 쭉 놔둔다. 무슨 주제? 프레젠터가 허락한 우리가 공유하도록 서로 좀 알리고 서로 공유하도록 허락한 이슈 이래 되는 겁니다. 요것 자체가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형사절일 근접해서 생략된 겁니다. 목적이 생략된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문장 자체가 문장 오형식이에요. allow A to 부정사예요. 이 to 부정사의 목적어가 뒤에 없다는 거지. to 부정사의 목적어가 더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목적이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겁니다. 목적이 관계대명사. 우리가 to share의 목적어가 더 이슈가 되겠죠. 우리가 공유하도록 허락했던 이슈를 리스트한다. 이 말입니다. 즉, to 부정사의 목적어가 지금 없다. to 부정사의 목적어가 더 이슈다. 그래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다면 목적 관계대명사를 또 뒤에 이 복잡한 문장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왜 이 문장을 냈냐면은 더 이슈하고 더 사이 목적 관계대명사 생략됐다. 뒤에 목적어 빠진다. 목적어 빠진 거 모르겠는데요. 문장이 일이 많은데 완전한 것 같은데. 잘 한번 볼까요? allow A to 부정사. A가 to에 하도록 허락하다. 동사 us가 목적어, to share는 목적 보호입니다. 목적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가 올 수 있다 했죠. 근데 이 to 부정사의 목적어가 지금 없잖아요. share가 타동사인데 이 to 부정사의 목적어가 없다는 겁니다. to 부정사의 목적어가 바로 the issue라는 겁니다. the issue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목적 관계대명사 절에 뒤에 나오는 문장이 복잡하다면은 이 자리에 목적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는 걸 인식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인식을 해내야 됩니다. 해석을 제대로 하려면은. 그래서 만만찮은 거죠. 뒤에 문장이 복잡하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to 부정사 즉 to share의 목적어가 the issue다 이렇게 해놨죠. 여기에 대해서 또 한번 봅니다. 이때, 자, 물론, which나 that을 이건 또 다른 경우인데, 자, 이것도 해석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유하도록 허락되어진 이슈. 이 어젠다는 리스트한다 이슈를, 무슨 이슈? 여기 목적이 생략됐죠. 우리가 공유하도록 허락되어진 이슈. 이리 된 겁니다. 목적의 관계대명사 생략하는 거 생략했습니다. 근데 생략한 그 뒷문장이 복잡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be allowed to 부정사. 이게 나온 거죠. 수동태 모양이 나왔지만 그래도 be allowed to 부정사인데 이 to 부정사의 목적어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 to 부정사의 목적어가 the issue 되는 겁니다. 자, 또 넘어갑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퍼는, 자, 해석부터 할게요. 페이퍼는 리스트한다, 그 서류는 리스트한다, 문제들을 프레젠터가 요청한, 우리가 다루어라고 요청했던 이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목적이 관계되면서 생략됐어요. 자, 딜 위드의 목적 없는 거죠. 딜 위드의 목적 없는 건데. 자, 요것도 참 시험에 내기가 쉽겠죠. 이슈 자리 갈로, 딜 위드 자리 갈로. 아까 우리 비슷한 문제 좀 다루었는데. 자, 목적이 관계되면서 생략됐고, 목적 관계대명사가 저 자리에 원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문장이 불완전해야 된다. 딜 위드의 목적어가 지금 없죠. 딜 위드를 하나의 동사라 생각하십시오. 자, 봅시다. 그리고 또 딜 위드 자리에 갈로를 칩시다. 딜 위드 자리에 갈로 치면 이게 무슨 동사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투 부정사인데, 투 더하기 동사인데 무슨 동사가 나와야 되냐? 이슈를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동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목적 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문장이 상당히 복잡해요. 오형식이에요. SK 투 부정사 이렇게 오형식이어서 우리의 생각을 교란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판단을 흐트리게 하고 있습니다. 문장이 길어, 문장도 완전해 보이고,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끊어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정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차분하게 끊어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 페이퍼는 서류는 리스트한다. 이슈를, 또 명사가 나왔네. 일단 목적이 관계되면서 생략됐다고 보는 거예요. 형사들을 건져서 목적이 관계되면서 생략됐다고 보는 거예요. 프레젠터가 요청한,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가 투의하도록 SK 투 부정사, 오형식이 나왔어요. 그럼 투부정사의 목적까지 찾아봐야 돼. 투부정사의 목적이 없어. 위드의 목적은 일단 안 보이죠. 아, 불완전하구나. 그럼 목적이 관계되면서 우리가 다루도록 요청했던 이슈.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목적이 관계되면서 생략된 문장이 나타난다면은 만만치 않습니다. 힘들어요. 이불로 또 어려운 문장을 가지고 이걸 물어봐요. 특히 공무원 시험에서는 상당한 난이도로 물어보는 거죠. 자, 다시 또 계속 연습합니다. 페이퍼는 리스트한다 이슈를 우리가 요청되지. 이불로, 자, 이슈하고 위 사이에는 목적이 관계대명사가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불완전한 문장 나오겠죠. 딜 위드의 목적 없죠. 근데 이 문장이 이불로 복잡해질 수 있어. 우리가 요청되어진, 이번엔 수동태 모양이 나서 요청되어진 했지만 어쨌든 딜 위드의 목적은 없죠. 그러니까 여기 목적이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예요. 우리가 요청되어진, 다루도록 요청되어진 이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또 갑니다. 자, 이것도 이불로 목적 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문장을 어렵게 만들어 갖고 우리를 교란을 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해석하면은 내가 그에게 준 책입니다. 책하고 I 사이는 목적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예요. 목적 관계대명사 뒤에는 목적어가 빠져야 되겠죠. 안 빠졌는데 목적어 여기 또 있는데 목적어 또 있죠. 아니, 다시 이것은 이다, 책이다. 책하고 I 사이에 목적 관계대명사 생략됐다. 그럼 뒤에 목적어가 빠져야 되는데, 목적어가 대충 있는 거건노. 이것도 이렇게 우리의 판단을 교란시키는 문제예요. 이게 완전한 문장이 아닙니다. 지금 사형식 문장이거든요. 그에게 간접 목적은 없지만 직접 목적은 없죠. 그럼 yesterday가 직접 목적, yesterday는 부사예요. 부사라서 목적어 될 수 없어. 이게 간접 목적이면 직접 목적어가 나와야 되거든요. 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book하고 I 사이에 목적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예요. 힘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더북이죠. 아니면 이 사이 생략되어진 목적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그에게 준 책. 그럼 다시 말해서 이게 뒤에 완전한 문장, 그럼 book하고 I 사이에 목적의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면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문장이 왜 완전해요? 이렇게 문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문장은 완전한 게 아닙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맞는 문장입니다. 자, book하고 I 사이에 목적의 관계대명사가 생략됐고 힘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뒤에 없네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고 목적의 관계대명사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목적어가 빠졌습니다. 간목은 있지만 직접 목적어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생략되어진 목적 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문장을 최대한 복잡하게 만들어갖고 여러분의 판단을 교란을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yesterday는 부사로서 목적어가 될 수 없다. 또 yesterday가 부사라는 까지 알아야 되는 거죠. 다음에 이것도 최대한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문제, 여러분의 판단을 교란시키는 문제 나왔습니다. 자, 앞에서 배웠던 문장 5형식, 4형식, 5형식까지 다 동원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자, 봅시다. 대기 오염은 문제이다. 자, 우리가 시급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다. 시급하다는 걸 발견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사이에 목적 관계대명사 생략됐어요. 즉, 형사절의 근접사, 목적 관계대명사 생략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면 됩니다. 우리가 시급하다는 걸 발견할 수 있는 이슈이다. 이렇게 목적 관계대명사 생략됐어요. 그러니까 목적 관계대명사 생략됐으니까 뒤에 목적어가 빠져야 되겠죠. 근데 비슷하게 목적어가 있는 것 같아요. 문장이 완전해 보이죠? 아닙니다.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자, 이 문장 find가 5형식으로 쓰거든요. find 동사.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목적어가 이슈예요. urgent는 목적 보호라는 거죠.
목적보호라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지. 즉 find의 목적어가 빠졌어요. 목적이 관계되면서 얘는 목적어가 빠지니까 맞는 문장입니다. 이게 맞는 문장이죠. urgent가 때문에 우리가 그럼 헷갈리죠. urgent가 우리의 판단을 교란을 시켰는데 urgent는 목적보호입니다.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자, 형사죠. 그래서 이렇게 목적이 관계대명사를 생략하고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이 복잡하다면은 우리가 대처하기가 힘이 든다 이 말입니다. 이 정도 문제면 고난이도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find 자리에 갈로 친다는 거지. 야, 그러면은 find에는 무슨 동사가 들어갈까? the issue를 목적으로 받아가 말되는 동사가 나와야 되고 동시에 얘가 목적 보호가 남아 돌거든요. 오형식을 또 목적 보호를 받아줘야 목적 보호를 받는 오형식 동사가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find 자리에 갈로 치면 도대체 몇 가지 문법 사항을 물어보는 겁니까? 일단 문법 사항만 가지고는 목적이 관계대명사 오형식 find A urgent A가 urgent 한다. 즉 긴급하다는 걸 발견하다. 자, 이것까지 물어봐요. 문장 오형식까지 물어보는 거죠. 해석도 물어보고 참 좋은 문제가 되겠죠. 고난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urgent 자리에 갈로 쳐도 고난도 문제입니다. 이 목적 보호 형사가 들어가야 되거든. 왜냐하면 find의 목적은 the issue니까. 그래서 생략되어진 목적이 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문장을 최대한 복잡하게 해가지고 오형식 문장을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판단을 교란시키는 문제죠. 아, 이거 해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원래 문장이 이렇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발견한다. 그 이슈가 긴급하다는 것을. 오형식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urgent는 형사로서 이 목적어, 즉 이슈를 서서 보충하고 있는 거예요. 오형식 문장인 겁니다. 얘를 또 이렇게 관계대명사식으로 이렇게 형사절로 만드는 겁니다. 이슈를 여기 앞에 두고 선행사로 만들고 우리가 긴급하다는 걸 발견할 이슈 이런 겁니다. 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얘가 오형식이라는 걸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오형식. 이걸 안다면은 에어 폴루션은 이슈이다. 우리가 긴급하다고 판단할 이슈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이것도 어려운 겁니다. 요것도 같은 말입니다. 여기는 목적이 관계되면서 생략됐습니다. 그녀는 이제 고양이를 쉬라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녀는 캣이다. 고양이다. 내가 루비라고 이름 붙인 고양이다. 캣하고 아이 사이는 목적이 관계되면서 생략된 겁니다. 그럼 뒤에 목적 빠지는데 네임의 목적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목적어 빠진 거예요. 그럼 루비는 뭔데? 목적 보호입니다. 목적 보호. 야, 이 문제도 보세요. 이 문제 뭐냐면은 어쨌든 더 캣하고 아이 사이 목적이 관계대명사가 생략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문장을 최대한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뒤에는 목적어가 빠지고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데 얼핏 문장이 완전한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은 사실 알고 보면 불완전합니다. 이 문장은 문장 오형식입니다. 그래서 목적어 나오고 루비는 목적 보호가 돼야 됩니다. 목적 보호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목적어가 더 캣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에서 캣하고 아이 사이의 목적이 관계되면서 생략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네임드 자리에 갈로 짓다면 어려운 문제죠. 고난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적극 더 시험에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공무원 시험에 활용해야 되고 토익은 워낙 문제가 많이 나왔으니까 이런 류의 문제가 좀 나왔는데 물론 공무원 시험에서도 좀 나왔지만 더 자주 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참 어렵거든요. 어렵지만 중요하거든요. 어려우면서도 중요하고. 그럼 먼저 이 문장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오형식을 나는 이름 붙였다. 그 개를 루비라고 캣 고양이를 루비라고 이름 붙였다. 자, 얘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오형식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목적보 자리는 형사도 올 수 있지만 명사도 올 수 있죠. 그러니까 더 캣하고 루비는 동일 인물입니다. 이때 루비를 목적보라고 한다고 우리가 배웠죠. 그럼 여기서 목적이 관계되면서 그러면 이 문장을 이해했다면 이 문장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녀는 고양이다. 내가 루비라고 이름 붙인 고양이다. 즉 네임드의 목적어가 더 캣이 되는 거죠. 그럼 루비는 뭡니까? 안 한다면 그는 목적보야. 이렇게 대답한다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 거죠. 문장 오형식도 이해하고 있고 목적이 관계대명사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쉽지 않죠. 이 부분은 반복해서 좀 들어주고 반복해서 공부해주면 되겠죠. 자, 더 문장 또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자, 목적이 관계대명사는 여기 생략된 겁니다. 목적이 여기 생략돼서 먼저 해석을 하겠습니다. 매스는 엉망으로 만들다 이만. 탐이 망쳐버렸다. 차를 망쳐버렸어요. 무슨 차냐면 아빠가 그에게 요청한 깨끗하게 유지해라고 요청한 차를 망쳐버렸다 이 말입니다. 카하고 히즈 파더 사이에 목적이 관계대명사 생략됐어요. 근데 이불로 목적이 관계대명사 저를
관계대명사를 최대한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자, 최대한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뭐 여기 목적이 관계대명사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형사들이죠. 그럼 관계대명사, 목적이 관계대명사들은 뒤에 목적어가 빠져야 되거든요. 대충 봐도 문장이 완전해. 너무 복잡해. 자, 그럼 이 문장을 분석해 봐야 되겠죠. 아빠는 요청했다. ask A to 부정사. 일단 요것도 여기 오형식입니다. ask A to 부정사. A가 to야도 요청하다. 그럼 to 부정사의 목적어 나와야 될 거잖아. 그 목적어가 지금 빠진 거라. 그랬으니까 저기 목적이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지. keep의 목적어는 더 카거든. 목적이 관계대명사. 그럼 clean은 뭔데? 이것도 목적 보여. 오형식이 두 개 들어간 거라. ask A to 형사도 오형식입니다. 그럼 keep A 형사도 오형식인 거예요. 오형식을 일부러 두 개를 넣었어. 최대한 복잡하고 정신을 없게 만들었어요. 정신을 없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을 없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자, 그러면은 이걸 하기 전에 요걸 먼저 하겠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요것도 이해갑니다. 그는 유지한다, 차를 클린하게. 오형식. 히 주어, keep 동사, the car 목적어, clean이 목적 보호입니다. 목적 보호 자리는 명사도 되고 형사도 되는데 형사가 나온 케이스예요. 차를 깨끗하게 유지하다. 자, 오형식이고, 자, 그래서 그 오형식 문장에서 keep이 오형식 동사로 참 좋습니다. find, keep, make. 삼총사라 불러요. 3인방이라 부르는데, 자, 이렇습니다. 얘를 이해했다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이렇게 이걸 이해했다면은 얘를 한번 봐볼까요? 그는 망쳤다, 차를. 무슨 차? 아빠가 요청했던 차. ask A 투부사. 이것도 일단 오형식입니다. 투부사고. 그다음에 keep A clean. 얘도 오형식이에요. 그 A가 빠졌다는 그 A가 차거든. 그래서 카하고 히즈 사이 목적 관계대명사 생략된 겁니다. 그러니까 클린은 목적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럼 갈로를 일단 제일 어려운 건 keep 자리에 갈로 치는 게 어려운 거죠. 야, keep 자리에 갈로 치면 이 keep 이 자리는 무슨 동사가 나와야 됩니까? the car를 목적으로 받아가 말되는 동사가 나오고 클린을 또 목적 보호로 받아갖고 오형식에 어울리는 동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어려워요? 어렵겠죠. 클린 자리에 갈로 쳐도 고약한 문제가 되겠죠. 고약하고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복잡한 문장이 일부러 관계대명사 목적 생략된 목적 관계대명사 뒤에다가 관계대명사절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서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판단을 못하게 만든 케이스죠. 이것도 힘든 게죠. 자, 이렇게 우리 목적 관계대명사를 쉬운 경우 어려운 경우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 이상 난이도는 오기 힘들 겁니다. 기본적으로 방금 다루었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낼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 문제에서 어렵게 나올 때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막바지로 달하고 있습니다. 제12장 여기에서 앞에 했던 문법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특히 접속사 구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바로 연결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12장을 미리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당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주행을 하셔야 됩니다. 정주행. 1장부터 차분차분하게 해야 이 부분이 아마 더 이해가 잘 갈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